소상공인을 위한 강의를 드립니다. 메소드 특강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국 소비자 강의를 맡게 된 홍선미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킨 하에 촬영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제가 잠시 마스크를 벗고 강의 진행하는 점,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트렌드로 본 대한민국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은 어디까지 왔으며 또 앞으로의 대한민국 어떤 모습일지 많이 궁금하시죠? 네, 지금의 대한민국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개국 이래로 가장 돈 벌기 쉬운 시대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아무래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지금은 인터넷이 대중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것들,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싶은 정보를 손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업 역시도 아주 쉬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원하는 정보를 클릭 하나로 우리가 손쉽게 획득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번거롭게 오프라인으로 찾아가서 배우지 않아도 지금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배우고 싶은 것, 내가 습득하고 싶은 기술들을 온라인상에서 발 빠르고 또 비용도 절감되는 차원에서 배울 수 있어진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배우고 있는 기술들을 써먹어야겠다 라고 한다면 바로 창업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업의 인구 역시 늘어난 것도 사실이죠. 지금의 세상은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활성화를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글로벌한 해외 플랫폼도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 벌기 쉬운 국가야, 쉬운 나라야, 또 혹은 돈 벌기 가장 쉬운 시대가 왔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지만요, 우리가 이렇게 당연할 줄 알았던 편하고 쉬웠던 그런 시대에서 생각지 못한 위기가 왔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네, 작년 2020년 전 세계의 판을 흔들게 된 바로 코로나19이죠. 당연할 줄 알았던 일상이 붕괴되기 시작을 합니다. 돈을 버는 게 쉬울 줄 알았지만 계속 유지되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아지는 시대가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우울해지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온 신조어가 있는데요. 바로 코로나 블루예요. 생각지도 못하게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했고요.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밖에 나가지 못하는 집콕 생활이 확산이 되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우울감이 생겨났다라고 해서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자, 코로나 블루는요, 코로나19와 블루, 우울을 뜻하는 블루의 합성어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떡하나라는 염려증, 그리고 불안감, 두려움 때문에 생겨나는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블루의 단계를 넘어선 코로나 레드의 상황도 있었죠. 자, 코로나 블루의 단계를 넘어서 이 우울과 불안이 어떻게 와요? 바로 분노로 오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모르겠어. 도대체 누구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남을 탓하거나 혹은 이 상황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는 사람들도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한 단계 나아가는 코로나 블랙의 상황도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코로나 레드를 넘어서 좌절, 절망, 혹은 암담함까지 오다 보니까 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이걸 다 내려놓고 싶어 라고 하는 번아웃의 상황까지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런 상황 당연히 소비자들도 우울하겠지만요, 가장 우울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무래도 우리 소상공인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지도 못한 집합 제한, 그리고 또 집합 금지, 자, 이런 것들에 단 한 번도 항변하지 못하고 따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 그로 인해서 많은 우울감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작년 그리고 올해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 더 이상 이러고 있을 수만은 없겠다라는 게 현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변하는 이제 준비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피할 수 없으면 생존의 법칙을 배우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의 삶, 위드 코로나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된 삶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쵸? 그 중에 하나,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마스크의 일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작년에 2020년 2월에 대학원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졸업을 하면서 졸업 기념으로 여행을 준비를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2월 초에 한국을 떠나는 여행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파타야라는 동네를 가게 됐는데요. 그 도시에서 하고 싶었던 것들이 상당히 많았지만 그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코로나가 확산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3박 4일 파타야에 머무르면서 바다도 한번 보지 못하고 쇼핑센터도 한번 가지 못하고 숙소, 그리고 숙소에 딸려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3박 4일을 보내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한국을 와보니까요. 한국도 이제 다시는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코로나의 시대를 맞이하게 돼요. 그러면서 다 마스크를 쓰고 일상생활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강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처음에 마스크를 쓰는 게 상당히 불편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참 적응이라는 게 무섭죠, 그렇죠? 지금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밖을 나가면 어떨까요? 뭔가 옷을 다 갖춰 입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마스크의 일상화가 찾아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당연하던 출퇴근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원격과 그리고 재택근무로 변환이 됐습니다. 지금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원격이 조금은 간소화되긴 했지만 하이브리드식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네, 그리고 또 하나 학생들 역시도 당연히 가야 돼라고 했던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서 원격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등교 일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오히려 집에서 집콕 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엄마들은 많은 준비가 필요했어요. 그렇죠? 간식도 해야 되지, 밥도 해줘야 되지, 많은 일상들이 변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집 밖이 아닌 집에서의 여가 생활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밖에서 돈을 쓰지 못하니까 다른 쪽으로 돈을 굴릴 생각들을 하게 돼요. 이렇게 갑자기 변화된 이 세상에서 내가 내 돈을 지키고 또 내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다 보니까 주식과 가상화폐에도 관심을 많이 기울이게 됐죠. 그러면서 주식에 대한 신조어들, 따상이다, 떡상이다, 혹은 떡락이다 이런 신조어들까지도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삶이 변화가 됐는데요.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변했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워라밸의 판을 뒤흔든 팬데믹, 일과 휴가의 경계가 달라졌다라고 합니다. 자, 일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일단은 지금 채용 시즌이 오면서 학생들이 채용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예전에는 당연히 대면 면접으로 진행을 했던 이 채용이 비대면이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취업을 하고 나서 내가 하는 일 역시도 마찬가지로 재택근무나 원격근무를 동시에 수반하는 하이브리드형 근무제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사업도 역시 온라인의 비중이 상당히 커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배달이 활성화가 됐다라는 거죠. 예전보다 코로나 이후의 배달의 사업이 훨씬 더 커지다 보니까 소상공인들도 배달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또 하나, 재택근무가 확산이 되면서 회사 입장에선 어떨까요? 우리의 인력이 조금 낭비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 라고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인력들만을 추려서 가져가게 돼요. 데려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갑자기 직업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시간이 조금 더 남아 돌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프리랜서의 삶이 조금 더 널널하게 많아지게 돼요. 이 프리랜서의 삶이 많아지면서 내가 시간 활용이 용이해지다 보니 다른 직업까지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조어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엔잡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프리랜서들이 많아지면서 내가 시간 활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어 다른 직업들을 같이 겸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인
다업의 시대도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휴식의 개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이 아니라 휴식. 우리는 워라밸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일과 휴식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면서 일을 하는 동시에 휴식을 취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일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휴식의 경계도 역시나 예전처럼 뚜렷하지가 않아지게 되는 거죠. 집에서 그리고 또 함께가 아니라 혼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럿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나 혼자 구성을 해야 되니 많은 완제품이 아닌 소소하게 할 수 있는 DIY 용품도 상당히 활성화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요. 밀레니얼 시대가 바라는 소비 가치, 거기에서는요, 직접적으로 내 돈을 주고 구매를 하는 소비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하느냐에 따른 경험의 위주가 되어 있는 소비를 선호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경제 시장의 흐름과 소비 패턴이 자꾸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팬데믹의 시대를 맞으면서 위기에 봉착하지 않은 기업들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요, 중소기업의 약 77%가 40% 이상의 수익이 하락했고요. 또 숙박업이나 외식업 어땠을까요? 여행사업 어땠을까요? 당연히 다 같이 하락을 했겠죠. 제가 하고 있는 교육업도 마찬가지입니다. 90% 이상이 하락을 했다라고 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시대에 흥행을 했던 기업들도 당연히 존재를 하겠죠. 자, 그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미 너무 유명해서 많이 알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자, 첫 번째 기업은 지그재그라는 쇼핑 앱이에요. 여기에서는요, 우리가 선호하고 있는 내가 원하는 취향들을요, 다 찾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요, 아무리 독특한 취향이다 하더라도 지그재그에서는 못 찾는 게 없어 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 지그재그는요, 지난해 5천억이 넘는 수익을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앱을 동시에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월 평균 30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마켓컬리나 쿠팡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죠? 자, 마켓컬리나 쿠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요, 마켓컬리는요, 처음부터 이렇게 흥행을 했었냐? 사실은 아주 작게 시작을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둔 가치가요, 딱 하나이지만 아주 명확한 가치를 뒀다라고 해요. 아침에 바쁜 일상 속에 나는 요리를 준비할 시간도 없어. 그리고 또 장을 보러 갈 시간도 없어. 하지만 아침을 챙겨 먹고 싶은 사람들, 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편리하고 용이하게 내가 대신 장을 봐주고 내가 대신 먹거리를 전달해 주겠어. 라는 시작에서 출발한 게 바로 마켓컬리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마켓컬리가 아주 유명한 기업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역시 우리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쿠팡, 로켓프레시 아마도 한 번 이상은 다들 이용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로켓프레스를 종종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직접 가서 어떤 시간을 내어서 장을 보지 않아도 다음날 아침 눈을 뜨면 우리 집 문 앞에 내가 사고 싶었던 것들, 장을 보고 싶었던 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편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코로나로 인해서 집 밖은 위험해 라는 삶이 계속되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이런 편리한 삶들이 우리 안에 흡수되기가 쉽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은 당연히 이 코로나 시대, 팬데믹 시대에도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의 소비자들은요, 거창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시간을 줄여주고 나의 노력을 덜어주며 또 내 취향과 형편에 맞는 편리한 삶을 찾아주는 기업들을 선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팬데믹에도 성장을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객의 시간을 잡는 게 중요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거리두기 일상,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 어떻게 변화가 될지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쵸? 자, 우리는 지금 위드 코로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마스크를 쓰고 있고요. 그러나 똑같이 사람들을 만나는 게 조금은 두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은 쉽지가 않아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더욱 빨라지고 있는 집콕 문화의 확산, 그로 인한 소비 패턴이 증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춘 사업들이 계속 상승세를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장의 좌표는요, 곧 트렌드를 따라가고요. 이 트렌드는 고객의 가치를 따라간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언택트 시대의 소비 트렌드 한번 찾아볼게요. 재택근무, 원격 근무의 비중이 늘어날수록 우리는 어디에 있는 시간이 많아질까요? 맞아요. 바로 집에 있는 시간이 자꾸 늘어나게 돼요. 자, 그런데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우리 생활에 뭐가 자꾸 보이게 될까요? 생활에 불편 요소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먼지도 자꾸 보이고,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밥을 많이 해 먹어야 되는데 설거지하기도 너무 번거로워지고,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집에서 자꾸 빨래거리가 쌓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빨래를 넣는 시간도 너무 많아진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 이거 조금 더 편하게 하고 싶어. 나 이거 조금 더 편리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쵸? 그래서 편리성과 효율을 위해서 우리는 가전제품을 자꾸 교체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과 올해 가전제품을 소비하는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편한 공간이 될수록 사람들은 또 뭘 해요? 내가 집에서 가전제품도 바꿨어. 식기건조대도 들여놨어. 나 건조기도 샀어. 그리고 TV도 아주 큰 걸로 바꿔서 드라마, 영화 보기가 너무 용이해졌어. 라고 하다 보면 어떨까요? 밖에 나가는 게 싫어지겠죠. 그쵸? 그래서 편한 공간이 될수록 더 많은 것을 집에서 해결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홈카페, 홈인테리어, 그리고 홈시어터, 홈짐, 홈트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쵸? 자, 이렇게 집에서 무언가를 해 나아가는 게 트렌드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소비 시장이 집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서 뭘 원하지? 집에서 뭘 바라지? 집에서 어떤 것이 있으면 조금 더 편할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다시 영위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실질적으로 저도요, 카페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요. 카페는 집합 제한과 집합 금지를 피할 수 없는 공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브랜드가 자리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워킹하는 고객들이 없으면 어떨까요? 많이 힘들 수밖에 없겠죠. 저 역시도 자리를 잡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매출이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바로 홈카페 열풍이 불면서 제가 드립백을 생산해서 팔게 됐어요. 매출이 어땠을까요? 온라인 매출이요, 오프라인보다 훨씬 더 우세해졌어요. 자, 이렇게 집에서 무언가를 자꾸 하고 싶어하는 소비자의 성향, 그게 바로 뭐냐? 오래 머무는 곳에는 시장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객들의 시간을 잡을 수 있는 방법, 고객들의 시간이 어디에 멈춰져 있는지를 탐색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트렌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집콕 생활이 가져다 준 소비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국내 청소기 시장이요, 지금 보이시나요? 표가 보이시나요? 그래프가 쭉 올라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청소기도 어때요? 역시 집 안에서 쓰는 가전제품이죠. 집에 오래 머물다 보니까 지저분한 것들이 많이 눈에 띄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깔끔하게 하고 싶어.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조금 더 쾌적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소기 구입률, 그리고 또 하나 공기청정기의 구입률도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집콕이 키운 구독 소비. 자, 지마켓에서는요, 렌탈 서비스가 상당히 상장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렌탈 서비스 아마도 많이들 체험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어떤 것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직접 써보고 싶어 라는 심리로 미리
렌탈을 해서 내가 빌려 쓰는 문화 역시도 많이 확산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요. 온라인 쇼핑의 공식도 많이 바뀌었대요. 예전에는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것, 심지어 옷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내가 밖에 나가서 예쁘게 입을 거야. 밖에 나갈 때 드는 가방이 필요해. 혹은 밖에 여행 갈 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 라고 했던 것들에서 지금의 소비 패턴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것, 홈콕 용품이 훨씬 더 우세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집콕 생활이 소비의 변화까지도 가져다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존에 해왔던 것, 익숙하던 것, 그리고 편리한 것, 이것을 잡고서 사업을 계속 영위를 해 나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려움의 일상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소비자들의 중심에서 소비자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어떤 것을 바라고 또 어떤 것에 돈을 푸는지를 우리가 미리 또 재빠르게 탐색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위드 코로나 미래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로봇이 증가를 한다라고 해요. 로봇이 증가를 한다라는 말은 아마도 많이 익숙하게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접촉하면서 뭐가 생겨났죠? 바로 이 팬데믹의 시대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접촉은 조금 줄여야 할 것 같아. 그리고 또 우리의 시대가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할수록 미래화 될수록 디지털화가 더 빠르게 변하고 있어. 그러면서 로봇이 일상에 많이 스며들게 된다라는 거죠. 로봇 카페, 로봇 호텔, 지금 외국에서는 많이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로봇 식당도요. 주문을 하고요. 로봇이 음식을 가져다 줘요. 제조 역시도 로봇이 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카페를 가다 보면 혹은 식당을 가다 보면 키오스크 많이 활용을 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키오스크를 활용해서 영업을 하고 계신 소상공인들도 많으실 건데요. 이게 바로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병원 진료도 역시 원격으로 진행을 된다라고 합니다. 아니, 원장님을 보지 않고 병원에서 어떻게 진료를 하지?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비대면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비대면 시스템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 곳도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생활에서 우리가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있고, 위드 코로나인데 왜 계속 비대면이 일상화가 될까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비대면이긴 하지만 우리가 대면 사회에서 비대면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삶은 비대면과 대면이 계속 공유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업무 방식도 디지털로 전환이 많이 되면서 하이브리드 업무 시스템을 갖춘 회사들이 증가를 한다라고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하이브리드식 업무 시스템은 뭘까요? 불필요한 만남을 줄이는 대신 일에 몰두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만 잘하면 돼. 일잘러들이 최고야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레이어드 홈 혹시 들어보셨나요? 레이어드 홈 무슨 이야기일까요? 네, 집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또 역시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그냥 잠만 자는 공간, 밥만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집의 기능이 계속해서 강화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집의 기능이 강화가 되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그 강화를 시키기 위한 여건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기능을 수반해 줄 수 있는 다른 소비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사라지는 역세권이라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전에는 중심가, 역세권, 자, 이런 곳이 좋은 상권이야, 좋은 입지가 좋은 집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은 역세권이 아니라 오히려 숲을 찾아서 떠나거나 조용한 곳을 찾아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죠. 비대면의 생활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굳이 역세권, 교통이 편한 곳이 필요가 없더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우리의 안목마저도 많이
바뀌고 틀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소비에 대한 우리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경험 중심 소비를 한다라는 거죠. 예전에는요, 소유,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나가 우세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 이것도 있어, 나 저것도 있어 라고 했지만 지금은 경험 중심의 소비를 훨씬 더 선호를 많이 한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적게 소유하는 대신 많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많은 기회를 얻고자 하는 게 바로 요즘 밀레니얼 시대의 소비 트렌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공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나요? 렌트를 할 수 있는 공유 공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공유 주방이라던가 아니면 공유 오피스 혹은 공유 스튜디오도 생겨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또 창업을 하나를 했는데요. 바로 공유 스튜디오예요. 공유 스튜디오는 어떤 공간이냐면요. 지금 온라인 사업이 활성화가 되면서 온라인 시장을 노리는 사업가들이 늘어나고 있겠죠. 그렇죠? 근데 온라인 시장을 보다 보니까 쇼핑몰이라던가 아니면 크리에이터 시장이라던가, 그쵸? 자, 그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자, 집집마다 내가 이런 장비들을 구비를 하고, 집집마다 쇼핑몰을 위해서 사진을 찍기 위한 어떤 스튜디오를 만들어야 돼, 라는 것들이 사실은 부담일 수 있겠죠. 내가 필요한 것들, 필요한 시간에만 빌려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어. 이런 소비자들의 어떤 생각들을 염탐해서 제가 차리게 된 게 바로 공유 스튜디오라는 거예요. 렌탈 스튜디오인데요. 그러면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던가 아니면 크리에이터들이 와서 자유롭게 시간제로 운영을 빌려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죠. 이렇게 바로 렌탈의 시대도 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변화하는 시대, 우리의 전략들은 그럼 어떻게 갖추면 좋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작게, 더 작게. 자, 이 이야기는 뭘까요? 작게, 더 작게. 함께가 아닌 혼자만을 위한 소비자를 공략하라라는 겁니다. 밥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은요, 홈쿡도요, 여러 명이 2, 3인분, 3, 4인분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서 먹을 수 있는 1인 쿡 요리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네, 혼자 사는 가구들이 늘고 있죠. 그쵸? 그 가구들을 겨냥한 요리라던가 그 사람들을 겨냥한 어떤 놀이용품, 그리고 또 혼자 사는 사람들이 필요한 작은 소형 가전들, 자, 이런 것들을 겨냥한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수익도 창출이 되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작게, 더 작게는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혹은 같이 해야 됐던 것들을 쪼개고 나누어서 작게 구성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혼자 적은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더 넓게 타겟층을 넓혀서 공유 경제 시장을 공략하자라는 건데요. 자, 사실은요, 마케팅에서는요, 더 좁게 공략하는 게 맞아요. 왜? 타겟층을 명확하게 할수록 그 타겟들이 나를 찾아오는 확률들이 커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더 넓게 공략하라? 이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요. 내가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것, 나는 꼭 누군가한테 무엇을 팔아야 돼 라는 생각을 조금 바꿔보자라는 거예요. 시장은요, 무언가를 파는 곳에도 있지만 지금 공유시대 무언가를 빌리거나 혹은 또 내가 썼던 것을 어때요? 다시 되파는 것도 하나의 시장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익숙한 판매를 하는 시장이 아니라 내가 아직은 익숙하지 않지만 렌트 혹은 중고로 되팔 수 있는 시장들에는 내가 무엇을 활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시야를 좀 더 넓힐 수 있느냐라고 기존에 잡았던 시선을 조금 더 넓혀서 공략해보라 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를 볼게요. 빠르게, 더 빠르게. 자, 이 이야기는 뭘까요?
당연히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겠죠. 지금 돈을 벌고 있는 사업장은요, 이 트렌드를 명확하게 또 그리고 빠르게 캐치한 업장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객은요, 트렌드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리고 그 트렌드 안에는요, 시장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사업에서 내가 조금 더 트렌디하게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기존의 사업에서 우리 고객님들이 조금 더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나의 사업을 끌어당길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깊게, 더 깊게. 자,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예전에는요,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1차원적인 욕구만 해결이 되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가 필요해. 그러면 그냥 필요의 요소만 가지고 구입을 했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거기에서 플러스로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어떤 추억을 붙일 수 있는지 바로 정서적인 이익까지도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업에 스토리를 붙이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어떤 스토리를 붙일 것인지, 이것을 왜 고객이 사야 하는지, 그리고 또 그 고객이 이것을 사용했을 때 어떤 추억과 어떤 정서적 이익을 남길 것인지, 자,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고민을 해본다면 내가 기존에 해오던 사업에서 더 나아가서 다른 트렌디한 사업도 영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비싸야 명품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야 명품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보면 잘 나가는 회사, 잘 나가는 기업, 또 그리고 고가의 상품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가의 상품들, 잘 나가는 기업들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명품일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명품일 수 없겠죠. 맞아요. 작은 것을 팔고 내가 저렴한 것을 판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좋아하는 팬층이 많다면 우리 기업 역시도 당연히 명품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고객이 우리에게 매력을 느끼고 고객이 우리의 팬이 되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이 팬이 된다면요, 그 하나만으로도 가장 강력한 마케팅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미래는요, 대비하는 자에게 기회를 준다라고 해요. 스티브 잡스의 아주 귀한 명언이 있습니다. 미래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현재와 과거의 시간들을 연결시켜 볼 뿐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는요, 과거의 결과물이자 미래의 원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현재가 엄청나게 중요한 공간이 되는 거겠죠. 자, 그렇지만 우리는요, 과거에 익숙했던 것, 내가 늘 해오던 것에 연연하느라 이것을 놓지 못하고요. 또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미래 때문에 전전긍긍하느라 지금을 지키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 역시도 과거에 내가 해오던 것, 이것을 놓지 못하고 미래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고민하느라 지금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사람들이 어떤 것에 열광하는지를 놓치고 사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결국은 사업이라는 것은요,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고객의 마음을 유혹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 그게 바로 사업이다라는 것을 항상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고객의 시간을 잡는 방법을 찾자. 바로 그 시간 안에는 시장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시장이 생긴다라는 것은 거기에서 소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소상공인들 바로 이 시간이 끝나고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 지금의 트렌드에 접목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만 가져가야 돼 라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해오는 것이 이것이지만 내가 생각을 조금 바꿔서, 관점을 조금 바꿔서 피보팅을 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의 소비자들 어떤 것에 열광하고 있는지,
어떤 가치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열심히 탐구를 하다 보면 분명히 그 안에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질문을 한번 좀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혹시 트렌드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은 사항들이 있으면 좀 질문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각 4개 정도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카페 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의류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튜디오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분명히 좋았던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좀 어려웠던 사업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업 안에서 제가 찾았던 것들이 뭐가 있느냐? 바로 우리가 아까 찾아보면서 오래 머무르는 곳에 시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려워지는 사업이 있을 때마다 자, 이 사업은 왜 어렵지? 혹은 이 사업이 어렵다면 이 사업에 돈을 쓰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이동을 한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카페가 어려워지면서 홈카페에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 홈카페에 다른 사업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됐고요. 자, 그리고 내가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 강의 사업이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 비대면의 시대가 있어. 그래서 그 비대면에는 어떤 사업이 또 파고들 수가 있을까라는 다른 사업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위드 코로나로 바뀐 트렌드 하나만 설명해 주세요.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 위드 코로나로 바뀐 트렌드가 뭐가 있을까요? 아까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집콕의 생활들이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쵸? 그 전에는 아웃도어가 훨씬 더 포커스가 컸어요. 그래서 내가 소비하는 패턴을 보면, 사람들의 소비 패턴을 보면 아웃도어에서 쓸 수 있는 것들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아웃도어가 아니라 애트홈으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내가 집에다가 돈을 더 많이 쓰게 되고, 그리고 또 밖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나에게 돈을 더 많이 쓰게 되고, 그리고 또 사람들과의 미래가 아니라 내 미래에 투자를 더 많이 하게 됐다. 그게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위드 코로나이지만 우리가 코로나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당분간은 우리가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대면과 비대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자, 이런 것들을 한번 탐구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를 드렸던 것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그재그 그리고 또 마켓컬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려보자면요. 지그재그도 역시 여성 의류 쇼핑몰이에요. 자, 지금은 온라인 쇼핑몰이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라고 해서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으시죠. 그런데 이 지그재그는 뭐냐? 온라인 쇼핑몰 창업하는 사람들이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자, 배달의 민족도 역시 마찬가지죠. 배달의 민족의 소비자가 누구일까요? 배달의 민족의 고객은요, 배달을 해서 먹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배달 민족에 입점되어 있는 상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은 되게 획기적인 하나의 아이템이 되는 건데요. 맨투맨의 사업이 아니라 기업들을 모아놓고 상인들을 모아놓고 그 안에서 다른 사업 하나를 만들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배민에서는요, 배달의 민족뿐만 아니라 배달의 민족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상인들이 상당히 많이 등록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상인들은요, 배달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일회용품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고객들이 상인인데 그러면 이 많은 고객들 안에서 우리가 또 하나를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배달의 민족에서 또 뭘 열었는지 아세요? 바로 배민상회라는 것을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배민상회에는요, 젓가락도 팔고요, 숟가락도 팔고 냅킨도 판매를 해요. 이 고객들이 나에게 또 어떤 시장을 열어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이 생겨나게 됐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쿠팡도 마찬가지고요. 지그재그도 마찬가지고요. 마켓컬리도 마찬가지예요.
고객들이 누구인지를 분석을 하다 보면 그 고객들 안에서 나오는 사업들이 또 하나가 탄생을 할 수 있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1차원적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고객은 맨투맨 이 소비자야 라고 단정을 짓지 말고 우리의 고객층을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새롭게 설정을 해보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당연할 줄 알았던 일상이 붕괴가 되고 그로 인해서 사업들이 많이 변화가 되게 됐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이 바뀐 삶 안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사업들, 우리가 계속 끌어나간다면 더 잘 될 수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계속해서 고민해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마쳤고요. 네,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하는 팁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왔는데요. 하나 더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는요, 트렌드를 빠르게 파악하는 팁, 첫 번째로 책을 상당히 많이 읽어요. 트렌드를 지금쯤 되면요, 매년 10월, 11월, 12월이 되면 내년의 트렌드를 미리 알려주는 트렌드에 관련된 서적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라이프 트렌드라는 책이나 아니면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대표적으로 트렌드를 담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보면 새롭게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어야 하는 것들을 종합해서 이야기를 나눠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는 사업들도 많이 안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을 찾아보는 것도 너무 좋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TV에 나오는 광고들도요, 트렌드를 많이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유심히 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자, 트렌드라는 것은요, 가만히 있는다라고 해가지고 나한테 똑똑똑 문을 열고 노크를 하고 알려주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발빠르게 찾아보고 또 검색도 해보고 탐색을 해보고 그리고 또 체험을 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서울 아니면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먼저 하고 있는 곳에 선진지 탐방을 다녀오고는 해요. 그러다 보면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게 되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게 되기도 한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내 사업 부류에서 좀 잘 나가고 있는 사업들을 미리 탐방을 해보는 것도 아마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닐까라고 좀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또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질문이 없으면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은 발빠르게 변하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업이 이제 안전한지, 그리고 또 지금 안전하다면 앞으로도 안전할지를 한 번 더 검토해 보는 게 사업자로서의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한국의 변화하는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홍성미 강사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